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빛과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신념 있는 투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삼성전자 현재가창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특히나 7월 5일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를 합니다.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 7월 5일 날에 이 부분에 있어서 7월 5일 발표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만약 투자자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빛과소금 주식 황소가 한번 개인적인 주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투에서 6조 1천억 원대 DGB 금융투자에서 6조 원대 LH 투자증권에서는 가장 후한 점수, 가장 높은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삼성전자 반사 이익 누릴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IM 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하웨이의 휴대폰 그 점유율을 유럽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상을 하면서 모든 증권사 거의 한 90% 이상의 증권사들이 반사이익 누릴 것이다 라는 공통된 의견이 많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인 측면에 조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증권사가 좀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듣는 것보다 증권사에 또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독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의 5조 3천억대 굉장히 7천억 어떻게 보면 맥스로 LH에서 얘기하는 그 실적의 추정치 그 부분보다 더 1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측면도 어떻게 보면 대인배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BK에서 말하는 것은 반도체 가격, 요 반도체, D램 가격, 낸드 가격 하락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의 반영,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가격 20%대에 D램 가격 하락할 것이다. 그러한 예상치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5조 3천억대 그러한 부분에 주장하는 사람도 증권사도 있다. 현대차 6조를 못 미칠 것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IBK 투자증권이 5조 3천억밖에 안 되냐 투자자가 그렇게 에휴 저기 IBK 투자증권 삼성전자를 그렇게 못 믿고 5조 3천억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조금은 리스크적인 면을 증권사가 용기를 내서 좀 실적을 낮게 얘기를 하면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실적이 6조 이상이다. 하지만 그 이외 부분의 IBK나 현대
2차 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신념 있는 투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요 신념 있는 게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막 부안해동하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이고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바라보시는 측면, 주식 황소의 투자 전략, 뭐 비가소금 주식 황소 2기에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부분 너무나도 재밌는 사진이죠. 삼성전자 저점에서 막 뭐라고 해요? 빤스만 남기고 다 주식 황소가 막 얘기한 거 아시죠? 요 부분. 그러면서 막 해서 10% 올라왔습니다. 10% 이상 올라왔던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연어를 갖고 있는 주주분이라면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되냐? 재밌죠? 고민 막 연어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거 잠정 실적 어떻게 뭐 5조 3천억도 나올 수 있다는데 뭐 어떡하지? 큰일 났네. 7월 3일날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소중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때 바로 버핏 얘기 들어야죠. 버핏 얘기 뭐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스머프 주식 마을에는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 많은데, 스머프 주식 마을에는 막 나 돈 벌었어, 온갖 계좌 막 동영상 보여주고 막 캡처로 보여줘갖고 막 나 돈 벌었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막 뭐 그래프에 미친 사람들은 막 버핏을 막 부정합니다. 막 버핏 안돼 제 금수저 아니고 흑수저입니다. 흑수저인데도 금수저야 안돼. 버핏 쟤는 뭐 어떤 심지어는 그런 얘기합니다. 쟤는 막 자본주의를 반하는 막 독과점적인 기업을 투자하는데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본주의가 얼마나 냉철하고 합리적인데 일부의 어떤 가점화된 시장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자본주의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는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버핏이 100조 있는데 100조가 있는데 그거를 뭐 배합하는 그런 손가락질하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죠. 시장에서 나 돈 벌었어 하는 사람 뭐 스머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구 스머프들, 초보 스머프들이 막 거기에 혹해갖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버핏을 부정하면 뭐 되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재밌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투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햄버거를 먹을 계획이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소고기 값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다시요. 당신이 평생 햄버거를 먹을 계획이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소고기 값이 내려가길 바랍니까? 올라가길 바랍니까? 여기서 평생 햄버거를 뭐 평생까지는 아니라도 좀 멀리 보면서 몇 년에 뭐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하는 뭐 투자적인 관점입니다. 먹을 계획이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소고기 값이 내려가길 바랍니까? 올라가길 바랍니까? 그럼 소고기 값이 내려가길 바라야죠. 당연히. 내려가면 박앤세일인데, 박앤세일로 햄버거 더 먹을 생각해야죠. 하지만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뭐 별로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 주식 하락하면 뭐 온갖 공포에 막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주가 하락하면 오히려 더 햄버거 더 먹을 생각으로 소고기 값이 내려가길 바라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햄버거 더 먹는다고 생각해야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벌써 누르셨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햄버거 값은 먹을 생각인데 소고기 내려가면 더 좋아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증권사가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나오고 있지만 추정은 추정일 뿐입니다.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 모른다고 해야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가 잠정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쇼크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 주가 하락하면 평생 햄버거를 먹을 사람이라면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 하락하면 오히려 더 땡큐 바겐 세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소고기 값이 내려왔나 하면서 햄버거를 더 먹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략을 취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쇼크가 온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다. 이러면 이 빤스 빼고 모든 걸 뭐 투자해라고 말씀드렸던 뭐 주식 광수 이거 샀다면 만약에 관심 가지라 그랬는데 혹여나 샀다면 주가 상승해서 서프라이즈까지 나와서 주가가 더 튀어오른다. 그러면 이게 초보분들이 막 원래는 원칙은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래도 보유가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때는 일정 부분은 뭐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뭐 생각해도 뭐 무방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황소 기술적 분석 볼까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일봉 상황의 요 부분 현재 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뭐 수평 추세에서 박스권의 상단에 대한 부분 바로 돌파가 되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요 박스권 돌파될 때 뭐 추세적인 매매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만약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튀어오른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주식 황소가 얘기했던 관심 가지라고 했던 잡았던 분들은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익 실현 관점 만약에 쇼크가 나온다면 뭐 지옥이 발생한다면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오히려 더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선 장기 저항선 의미 있는 항금선 저항선의 라인선에서 돌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봉 상황을 살펴보면 저항선 라인에서 음봉이 뜬다면 음봉으로 이번 주에 마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적인 관점이라면 보다 더 멀리 보면서 그러한 쇼크와 서프라이즈의 그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황수 마음의 양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뭐 서프라이즈다 쇼크냐 그러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2분기 전망치에 대한 부분보다 뭐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뭐 실적의 연결성 뭐 반도체 가격의 뭐 하락 그러한 부분보다 우선은 마음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니 진실로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아니네. 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좋은 스님 중에 뭐 법률 스님도 있죠. 법률 스님이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요 부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승과 하락, 상승한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보다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오히려 더 아쉬웠던 막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쉬웠던 상승하기 전에 아유 뭐 하락할 때 더 많이 샀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 방위 세일이다 너무 좋은데 나는 몰래 보면서 투자하는데 내가 현금을 따로 떼어두기를 잘했어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해서 좋고 이거는 주식 황소의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해서 좋고 하락하면 박앤세일 이어서 좋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식 황소가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줘요. 대다수 많은 개미 스머프들이 스머프 주식 마을에서 자꾸만 초보 스머프들이 자꾸 이 정글 이 스머프 주식 마을의 그 정글에 막 갇혀갖고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 부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식방송 유튜브 구독자 및 마켓프로듀스 투자클럽 여기 뭐 카페 있죠.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위아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날로 꽃피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